안녕하세요. 저는 천재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식회사 K존에서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수행했던 그런 과제 중에 하나인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K존 홈페이지 개발에 관해서 회고 겸 이렇게 데모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K존 홈페이지를 회고하기 앞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말씀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K존에서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인턴십을 수행을 하는데, K존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을,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감을 그렇게 잡아갔던 것이 바로 이 Next.js였는데, 이 Next.js는 이제 리액트 프레임워크로서 리액트를 조금 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잘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 Next.js를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원래 윅스로 윅스라는 웹 퍼블리셔로 만든 홈페이지를 이제 모던 웹 프레임워크인 이 리액트를 사용을 해서 개발 회사스럽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볼 것을 이제 저에게 제시를 했었고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주어져서 이 기간 동안 제가 제 개발 역량을 성장시키면서 효율적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원은 여기 개발에 투입된 인원은 3명 정도입니다. 개발자 1명인 저와 그다음 웹 디자이너님 그리고 기획 및 총괄 1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3명이 투입이 되었고 사용 기술 스택으로는 리액트 프레임워크인 Next.js입니다. 이 Next.js는 그 웹팩 설정이라는 것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페이지 라우트 기능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노드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구축할 수 있게 손쉽게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그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훅스 그리고 리액트 훅스에서 그 유즈 스테이트와 유즈 이펙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였고, 그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글 방식 같은 이제 아코디언 그리고 폼 양식 제출 등에서 이런 리액트 훅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로 리코일이라는 페이스북 팀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헤더 부분에 이 GMB에서 클릭할 시 해당 아이템의 인덱스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것들에 대한 이런 스테이트들을 담아주기 위한 용도로 리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퍼라는 그 모바일 화면에서 이 브랜드 리스트를 띄워주는 것을 만들어 주었고, 시멘틱 UI, 리액트라는 그 외부 UI를 사용해서 여기 뭐 푸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그 구현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서 CSS인 JS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개발을 거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버셀이라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서 그 호스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굳이 서버 자체를 이제 개설해서 CI/CD까지 설정할 만큼 이 홈페이지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서버리스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해 보고 싶기도 했고 딱 알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버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그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VS 코드입니다. 이 VS 코드에 ESLint 그리고 프리티어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JS 기반 노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발 과정은 어, 그러니까 개발 기간 정도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평일을 이용해서 하루에 약 6시간씩 개발을 했고, 디자이너님과 미팅 시간이 이 6시간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Next.js를 이제 보기 이전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실행시켰던 것을 종료하고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인덱스에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페이지 띄워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스크립트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서 yan dev를 입력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로컬호스트 3000으로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벨로퍼 모드로 이렇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네, 디벨로퍼 모드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해서 스태틱한 HTML 파일들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게시 부분이 아닌 네, 여기 죄송합니다. 스태틱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HTML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yarn start 명령어라는 것으로 이렇게 로컬호스트에서 띄워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미 그 빌드를 시켜놓은 그런 HTML 파일들을 이렇게 바로 받아올 수 있게 하여서 이런 빠르다는 특징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적으로 서버에서 받는, 그러니까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도 충분히 지금 일단 괜찮아서 디벨로퍼 모드 외에 그냥 스타트를 하는 식으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을 각각을 이 리액트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더 부분, 그리고 푸터 부분, 그리고 이런 이제 것들을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탑 컨트롤 이거 버튼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CSS를 이제 CSS인 JS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마존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나, 속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준비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으로 이제 대체를 하였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들 경우에는 이거 재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뭉텅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할 수 있는 K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 페이지나 음, 여기서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아까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의했던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에서 각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스폰서 리스트라는 이 컴포넌트 구현해 놓은 컴포넌트를 부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그 리액트의 철학을 잘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이렇게 플렉스박스를 플렉스박스와 래핑을 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 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의 공식 유튜브,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클래스 101의 온라인 강의와 네이버 카페,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였고, 회사 속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페이지고요. 알리바바 페이지도 이렇게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맞춰서 케이전 서비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테이블을 그리는 것,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멘틱 UI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가이드 페이지도 다음과 같이 여기 스판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밑줄 효과도 넣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맵으로 여러 번 이렇게 그 받는 데이터만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였습니다. 이거 역시도 똑같이 이제 반응형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역시도 커리큘럼 다운로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육 신청하기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Q&A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문의하기에서도 이런 폼 같은 것들을 이런 아코디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클릭이 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한해서는 이런 식으로 밑줄 효과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코일이 여기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모바일 화면을 클릭했을 때는 모바일의 UI만큼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동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끔 이벤트를 또 장치를 하였고, 이 모바일 UI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도 어떤 컴포넌트는 디스플레이가 되고 어떤 컴포넌트는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여서 어, 이렇게 컴포넌트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슬릭 슬라이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스와이퍼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를 kjonseller.com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 어,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 Next.js로 개발한 이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대신 워드프레스라는 CMS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것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Next.js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next.kjonseller.com 이런 식으로 제가 DNS 설정을 해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버셀 서비스를 이 회사에서 해지를 하면서 더 이상 이 도메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남기면서 제가 개발적으로 남겼던 그런 이제 말할까요? 성과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특정 화면 픽셀만큼 이렇게 맞춰주는 것으로 하였었고, 알리바바 페이지, 그리고 교육 가이드, 그리고 문의하기 역시도 이런 식으로 맞춰주었습니다. 특히 교육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Q&A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받는 식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서 모바일 화면도 이렇게 잘 맞게 구축을 하였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전부 디자인 그 피그마를 통해서 디자인을 웹 디자이너님과 같이 그렸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었고, 네, 현재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여기 퍼블릭에 전부 이미지들을 이렇게 박아주면서 여기서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robot.txt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쉘 스크립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리코일에 관련된 그 디렉토리를 따로 구성하고, 진행하면서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이런 식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가 데모 영상이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음,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제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SSR 방식을, 일단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은 SSR을 true로 해서 true 옵션으로 넣어서 SSG, 그러니까 아까처럼 스태틱 HTML 파일들을 내려주는 것 대신 SSR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빠르고, 그다음에 스타일링 자유도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툴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종속되는 뒤따르는 제약을 코드 작업으로 완벽히 보완하기가 힘든데, Next.js는 아무래도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OOP 개념으로 코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높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웹 퍼블리셔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아까처럼 txt를 만들어주면서 개발자 역량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잘 사용해서 모던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무궁무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성장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와 리액트 프레임워크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러한 모든 웹 프레임워크의 철학과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혼자서 외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님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서버리스 서비스, 버셀과 아마존 웹 서비스의 람다 같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리액트 훅스와 상태 관리, 그리고 스와이퍼 등의 다양한 내외부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를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연결하고 다루면서 DNS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해보고 서브 도메인 연결, SSL 인증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robot.txt, 그리고 쉘 스크립트 실행 파일 등을 작성해 보고,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웹 프론트엔드 영역과 개발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경험하고 이해해 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점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직접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개발 기간이, 숙련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한 달이란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내가 코드를 과연 잘 짜고 있는지, 그리고 작성한 코드가 리액트 철학과 잘 부합하는지 고민해봐도 답을 얻기가 충분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개발자와 협업을 할 때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예상 소요 기간 등을 피드백을 이렇게 주고받았어야 했는데, 처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작은 디테일들이 조금 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데이터를 아무래도 이제 비동기적으로 받는 로직이 이 프로젝트에는 없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진행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회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K존 홈페이지를 Next.js로 구현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해 보면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액트를 다뤄보면서 다른 모던 프레임워크들인 앵귤러, 뷰 등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깊게 하기도 했고, 이 다음에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서 한 명의 개발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해냄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고 뿌듯한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많은 성장의 여지를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프로젝트 회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